미쳤다 진짜. 마지막에 창문 깨고 날아가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위키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게 원래 뮤지컬 작품이거든요. 더 자세히 말하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뮤지컬이 먼저 제작되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뮤지컬도 전부 다 영화한 게 아니고 1시간 좀 넘는 분량의 일부만 가지고 2시간 30분짜리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늘어지겠거니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뮤지컬보다 영화가 훨씬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2가지만 뽑자면 일단 시각적인 부분. 아무리 뮤지컬이 무대와 연출에 투자를 많이 한다지만 그래픽 기술이라든지 CG 효과를 따라가긴 어렵잖아요. 와, 진짜 영상미가 미쳤습니다. 2번째는 단연 사운드죠. 영화 보고 나와서도 OST 계속 검색해서 들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전에 뮤지컬에서 사용했던 음악들과 함께 영화 버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뮤지컬 얘기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 뮤지컬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신기록이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1조 원을 돌파한 작품, 그리고 또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솔직히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뮤지컬을 저도 옛날에 보긴 봤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봤을 땐 그냥 뭐랄까, 소설만 못하다, 뭔가 아쉽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리 밝히지만 저는 스토리나 맥락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원작 소설은 총 6권까지인데 뮤지컬은 앞에 1, 2권 분량만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설에 있던 맥락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말로 설명한다거나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각색한 부분들도 있어서 소설을 먼저 감명 깊게 본 저로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원작이 워낙 탄탄한 작품인지라 주인공들 서사나 감동을 전하는 부분을 잘 살린 거는 뭐 흠잡을 데 없는 작품이죠. 영화 스토리에 대해 간단히만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 오즈의 마법사 이전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 위키드 1탄은 오즈의 마법사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오즈의 마법사 내용을 몰라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물론 아예 오마주가 없는 건 아니죠. 중간에 오버 더 레인보우 멜로디가 기숙사 안에서 나오는 부분이랑 또 중간중간 분명 파트 2를 염두에 둔 그런 장치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시작은 엘파바란 아이가 태어나요. 네, 맞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등장하는 서쪽 마녀가 바로 이 엘파바입니다.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탓에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엘파바는 마법 천재였던 건데요. 이게 약간 해리포터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해리포터에서 해리도 집에서는 무시당하고 구박 덩어리였는데 알고 보니 엄마 아빠의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은 마법 천재였잖아요. 비슷한 설정입니다. 어쨌든 엘파바는 마법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거기서 글린다라는 친구를 만나죠. 글린다는 한마디로 인기도 많아, 얼굴도 예뻐, 거기다 재능도 많아. 엘파바랑은 정반대 캐릭터로 나옵니다. 반대가 끌리는 법이라고나 할까요? 둘이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다가 어찌저찌 친해져서 우정을 갖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2사람 관계에도 위기가 곧 찾아오죠. 엘파바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세상의 부조리들을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많은 오해들을 사게 됩니다. 반대로 글린다는 학교에서 그랬듯이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며 엘파바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소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엘파바는 서쪽 마녀가 되고 글린다는 북쪽의 마녀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엘파바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사악한 마녀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데요. 보통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억울한 주인공이 결국 흑화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복수한다거나 그런 결과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위키드는 다릅니다. 엘파바가 자신을 향한 이런 사회적 낙인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 변화 과정이라든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결단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섬세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소설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에도 다 반영이 잘 되어 있어서 와, 역시 명작은 다르구나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원작인 오즈의 마법사에서 악명 높은 서쪽 마녀가 어떻게 해서 초록 피부를 가진 외로운 영웅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위키드란 소설도 오즈의 마법사 스피노프였잖아요. 오즈의 마법사는 무려 120년 된 작품이죠.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란 여자아이가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즈의 나라에 오게 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양철 나무꾼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어쨌든 신기한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마녀를 물리치고 결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소위 말해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그 뒤 TV 시리즈로도 각색되고 영화로도 방영이 되면서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재해석한 작품이죠. 작가는 그레고리 맥과이어. 맥과이어는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서쪽 마녀가 원래부터 사악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자신의 설정을 마치 비스킷을 우유에 찍어 먹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녹색 피부의 마녀는 이렇게 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외로운 영웅으로 재탄생한 것이었죠. 음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화 음악들도 대부분 뮤지컬 음악을 가져다가 그대로 썼더라고요. 당시 뮤지컬 가사를 쓴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뮤지컬 특성상 소설의 내용을 관객에게 잘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뮤지컬이 널리 흥행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래와 음악 그리고 친절한 설명이었다고 하죠. 영화 캐스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신시아 에리브, 엘파바 역이죠. 이미 뮤지컬 컬러 퍼플로도 상도 많이 받고 잘 알려진 배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글린다 그 자체인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캐스팅은 이 작품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케미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 밖에 낯익은 얼굴도 있죠. 바로 어린 시절 홍콩 영화에서 자주 봤던 양자경 배우 마담 모리볼 역을 맡았는데요. 너무 찰떡이었죠. 그리고 피에로 역은 조나단 베일리가 맡았습니다. 더빙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빙판 목소리는 실제 우리나라 위키드 뮤지컬 배우들이 맡았거든요. 실제로도 뮤지컬에서 했던 그 배역들 더빙을 대부분 맡았습니다. 엘파바는 박해나 배우, 그리고 정선아 배우가 글린다를 맡았고 마법사 역할에 새롭게 남경주 배우가 출연했더라고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더빙판을 추천하고요. 사실 원작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고 싶다면 실사판으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할리우드판 정년이었다. 정년이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게 뒤가 더 궁금하다는 거였잖아요. 2탄을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정년이랑은 다르게 2가 나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재밌었다. 특히 뮤지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게 없다. 초등학생들도 볼만하다. 2시간 40분이 지루하지 않았다. 이 정도? 좋은 점을 나열했으니 끝으로 아쉬웠던 점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블록버스터 영화답게 몇천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요. 1억 4천 달러였나? 그런 거 치고는 좀 아쉽다. 제가 왜 그런지 원인을 좀 분석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제 눈이 너무 높아졌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화려한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펙타클한 CG 장면이라든지 다 작정하고 투자해서 만든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식상했던 이유가 이미 넷플릭스 시리즈물도 그렇고 요새 기술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힘준 장면들 있잖아요. 어디서 한 번씩은 다 봤던 장면들이라 그런지 신선하지가 않더라고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도 나오고 아니면 뭐 비눗방울 안에서 나오고 또 마법도 쓰고 하는데 솔직히 크게 감명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보는 맛을 무기로 삼는 영화였는데 이미 수많은 판타지물들로 눈뽕이 차있던 저로서는 흥미가 좀 덜했다. 그래서 몰입도가 좀 깨진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후 위키드 관련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랑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